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로 오늘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을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죠? 3부 드디어 이제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소상공인 하면서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주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좀 썰만 많고요.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기본 원칙은요. 하위 80% 이하에게 줍니다. 그죠? 하위 80% 이하에게 줘요.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 88% 이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특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분들을 약간 범위를 늘려줬습니다. 소득을. 그래서 그분들까지 따져봤더니 88%가 되더라 라는 거고, 기본 원칙은 하위 80% 이하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이게 핵심이에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자, 그래서 아래의 기본 선정 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에가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서 1인 가구는 볼 필요 없습니다. 혼합도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 같은 경우 또 1인 가구는 좀 이따가 특례 규정에 의해서 범위를 늘려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인만 보겠습니다. 2인 먼저 볼까요? 자, 2인 같은 경우에는 19만 1,100원 같은 경우, 이거보다 이하이신 경우예요. 근데 당연히 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2인 가구인데 맞벌이 아니에요. 맞벌이 아닌 가구는 19만 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1,000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직장가입자. 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금액은 가족수죠. 가구원 수인데 혼자 벌 때입니다. 혼자 벌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혼자 벌 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래 그 하위 80% 이하의 건강보험료인데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더 늘려줬다고 했잖아요. 표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따로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 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요, 혼자 버는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버는 가구가 지역가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24만 7천원 이하다, 건강보험료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가.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27만 1,400원. 4인 가족, 남자가 혼자 벌어. 그러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30만 8,300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4인 가족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금액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 그런데 교수님, 얘 질문 많이 받아요.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이런 거죠. 자신의 건강보험료 궁금하죠?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금 가보십니다. 저랑 같이 가볼까요? 제가 짧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송에서 하듯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에 가셔갖고요, 국민건강보험 치시면 국민건강보험 나오죠.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오셔서 국민보험공단 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 보면 보험료 납부조회라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조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보험료 조회 납부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보험료 조회라고 지역보험료 조회 나오고, 여기 직장보험료 나오죠. 자, 내가 직장가입자다 그러면 직장보험료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내가 지역의료보험이다, 지역가입자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 조회 나오시면 이렇게, 요거는 지역의료보험이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나옵니다. 6월달 거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6월달 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부가 지금 6월달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6월달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6월달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직장보험료도 나옵니다. 제가 다 테스트 했어요. 지역가입자 나오고요. 이렇게 보듯이 직장가입자도 나옵니다. 제가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셔서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장년층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장년층 위해서 또 디테일하게 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와서 여기서 확인했던 금액이 이거보다 낮으면 돼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의료수급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이것도 깨알 정보죠. 그 다음 지원 대상 가구 구성. 그렇죠, 중요하죠. 이 가구 수의 기준을 며칠로 삼을 거냐, 6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삼기로 했습니다. 가구 수예요. 왜 이게 원칙이 중요하냐면, 이 기준이 중요하냐면, 항상 그러죠. 복지는 그렇죠. 나 2인 가구였다가 6월 30일 이후에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해 줄게. 이거야. 불가피한 가구 수가 변했잖아요. 6월 30일 때는 애가 없었다가 뱃속에 있다가 이게 6월 30일 이후에 축복받을 일이죠. 3인 가구가 됐네? 그럼 오케이, 3인 가구를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내려봅니다. 이제 특례 적용이 있어요. 이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소득하의 80%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불리하죠. 안 그런가요? 또 1인 가구 되게 불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기재부가 갖고 나온 게 특례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 선정표 기준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는 게.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비경활 인구. 이게 뭐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제 비경활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지급. 이거 이해 못 하시겠죠? 어떤 얘기냐면, 자, 1인 가구는요, 청년만 있진 않죠. 그러니까 월 소득 많은 청년들 많아요. 혼자 일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방이 고향인데 서울에 와서 좋은 직장 다녀서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거든요. 연소득이 높다 보니까, 연봉이 높다 보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이 금액. 이 금액 11만 3,600원 그냥 넘어가요. 불리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낮냐? 이게 왜 이렇게 낮냐면 이 얘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뭐냐면 노인들. 활동 경제 인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인 가구는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 그러다 보니까 1인 직장인들이 커트라인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거를 좀 커트라인을 높여줄게.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에게 지급을 할게. 그 뜻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직장인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만약에 이대로 가면, 저 기준점으로 가면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그러한 이유는 뭐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불리해지니까 5천만 원 이하까지 늘려줄게. 이란 뜻이에요. 자, 맞벌이 가구. 가구 수를 플러스 1명. 무슨 얘기야?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자산은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도 없는데 소득만 많아. 당연히 만약에 이 기준표로 가면 2인 가구 맞벌이는 이거 당연히 넘죠.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야, 플러스 1명. 되게 심플한 계산법이에요. 야, 플러스 1명 해줄게. 이거예요. 맞벌이면. 그러니까 2인 맞벌이면 3인 가족으로 기준점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2인 맞벌이 여기 있죠. 기준점이 얼마래요? 24만 7천 원이죠. 자, 3인 가구가 얼마예요? 24만 7천 원이죠. 이걸로 봐줄게. 이거예요. 지금 간단한 표입니다. 그냥 한 명 더 있다고 봐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 8,300원이 아니라 어디에요? 38만 200원으로 볼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원래 5인 가족 기준이거든요. 플러스 1명을 더 해줄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4인 맞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예요? 4인 맞벌이는 30만
38만 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 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 혼합은 뭐예요? 물어보시는 거. 혼합이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혼합은요 맞벌이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남편, 부인, 아내. 자, 아빠는 직장가입자고 아내는 자영업자야.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가입자고요, 아내가 지역가입자인 거죠. 이게 혼합이에요. 이게 혼합. 그러니까 혼합으로 있는 경우 요렇게 요 정도로 할게 이겁니다. 혼합인 경우는 요렇게 요 기준으로 가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벌이인데 한 명은 근로소득자, 한 명은 사업소득자다 이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혼합으로 기준을 삼겠는. 또 이거 보지 마세요. 또 그런 분들. 예? 혼합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 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뉴스도 시간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 경쟁력이죠. 그게 어찌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습니다라만 훑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경쟁력이기도 한데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아니까.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인정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벌이가 뭐예요? 대부분 남편 일하고 아내 일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죠. 4인 가족에 아빠가 일하고요, 어머니는 쉬시는 이제 가정주부시고요, 자녀 한 명 있어,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맞벌이죠. 이해되세요? 3인 가족인데 3인 가구 구성이 아빠, 엄마, 아들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아빠와 아들이 같이 벌어. 둘 다 건강보험 내고 있어. 이거 맞벌이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녀 세대 얘기해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부, 성인, 자녀 이렇게. 이것도 맞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정해줄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4인 가족 볼까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근데 아빠도 벌고요, 딸이 벌어. 이제 큰 누나야, 누나. 아니, 아들은 좀 늦둥이라고 볼게. 안 벌고 이제 딸이 벌고 있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 버네, 소득이 있네, 건강보험료 내고 있네. 맞벌이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4인 가족 맞벌이로. 4인 가족이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표가 아마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표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 이게 특례 선정 기준표입니다. 이제 좀 답답함이 풀리시겠죠. 그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건강보험공단 가셔서 확인하시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지금 6월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와서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됐습니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요, 그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하게 됩니다. 얼마냐면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세율을 매기는데 그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얘기냐? 비용 다 빼고요, 공제 다 빼고요, 나오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세율을 곱한다고. 과세표준이 9억 원이면요, 여기 써져 있어요. 공시시가 15억 원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본다 그러면, 그럼 공시시가가 15억이면 시가로는 20억 원에서 22억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할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5만 원 안 줘 이런 거. 사실 이것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엄청 20억 원 넘어가는데 많죠. 시가 지금 현재 여기 여의도만 하더라도 2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자, 금융소득
이자 배당을 포함한 예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은 예금으로 따지면 13억 원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금융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와 배당 소득 얘기합니다. 야,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그러면 예금 한 13억 원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금리는 한 1.5% 가정시에 계산했을 때 예금이 한 13억 원 있으면 예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금융소득, 이자 소득이 한 2천만 원 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외할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못 받아 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고액자산가. 자, 요거 이해되시죠? 네, 요거 이해되시고요. 자, 요것도 되게 제가 지난번에 진짜 길게 한번 얘기했죠.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봤었을 거고 아마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찾기 힘드실 겁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저도 어떤 영상인지 찾아야 돼서. 아무튼 이전에 지역가입자신 분들 이의 신청 얘기 꼭 했습니다. 어떤 분들 커트라인 걸리시는 분들, MMO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딱 걸려있어. 커트라인에, 예? 요 선에 딱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다 살짝 넘으신 분들이 지역가입자인데 여기다 살짝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의 신청 하라고 했죠. 이미 제가 이거 팁을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또 고지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그때 알려드렸을 때 했었으면 됐죠. 이미. 지금 솔직히 공문에 떴죠. 이거 지금 7월 말이죠.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금액이 7월 10일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7월 10일 전에 영상 올리면서 무조건 이 커트라인에 계신 분들, MMO 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해서 소득 낮춰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솔직히 이 얘기도요. 제가 YTN 라디오 출연했을 때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의 신청하셔서 기준 낮추시라. 제가 방송에도 누누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 경계선에 딱 걸리거나 살짝 넘어가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해갖고요. 6월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6월로 기준. 제가 이미 다 얘기해드렸죠. 6월 기준 건보료예요. 근데 지역가입자 수정신고를 하십니다. 이의 신청. 그래서 6월 건보료를 다운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지역가입자 분들은 대부분 뭐야? 소상공인 분들이시죠. 2000년 종합소득을 언제 신고해요? 21년 5월에 신고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2005년 21년도 5월 2020년 종합소득을 신고를 했어요. 5월달에.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금액에 대한 2000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1년 11월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갭이 있어요. 안 낼 돈을 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2000년 소득이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다운되신 분들. 왜? 여러분이 지금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건보료는 2019년 기준이에요. 아직 2000년 소득 신고한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언제 적용이 되느냐? 21년도 11월 달에 적용이 돼요. 신고하는 것과 책정되는 게 기간이 벌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웃기지 않아요? 2000년의 소득으로 5월 달에 신고를 했다면 이때부터 건보료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11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금액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25만원, 가구당 한 1인당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인데 그 금액을 언제 기준이래요? 6월 기준으로 준대요. 근데 이 6월 기준은 뭐다? 2019년 건보료 기준이에요. 지역가입자는. 피해 사례가 엄청 나올걸요? 이거 모르실걸요? 아마 손해본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2020년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소득이 당연히 지역가입자는 줄었을 거라고 이거. 그럼 2000년 소득을 신고했으니까 나는 줄어든 소득으로 적용받을래. 이게 바로 이의신청이에요. 이게 이의신청. 2000년 소득으로 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당연히 2000년 소득이 줄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빨리 하시라고. 왜?
5개월 동안이나 낮은 가격으로 낼 수 있어요, 건보료를. 이거 신청 안 하시면 나라에서 안 알려줍니다. 이거 나라에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본인이 가서 이의 신청하는 제도예요. 본인이 가서 내가 2020년 소득이 다운됐으니까 이 금액으로 건보료 책정해줘라고 이의 신청을 받아요, 정부가.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7월에 신고해야 6월에 적용이 돼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됩니다. 7월에 신고해야 6월에 적용. 8월 1일날 신고하면 끝입니다. 그럼 뭐 끝, 아웃.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8일.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누누이 그 7월달 들어올 때 이거 10일 되기 전에 제가 빨리 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아유,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서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한 10,000명? 이제 좀 10,000명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하신 분들은 다 신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의 신청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커트라인이 딱 걸리시는 분들. 이해되세요? 7월에 신고해야 6월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 적용 되거든요. 7월 넘어가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6월 못 바꿔요. 끝입니다. 안 받아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뭐래요? 자,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는 소급 적용이 7월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니네가 혹시나 이것에서 이의 신청이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보정해 볼게, 이런 거야. 대신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바로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커트라인이거나 조금 높아진 분들, 자, 이거 해당하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제도를 너무 짧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와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지.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딱 넣으면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모르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또 해석을 해줘야 이제는 그제서야 이제 이해하시는 건데, 아무튼 저는 제 책임 다 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이거 얘기했어요. 이미 다 얘기해서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거 이 신청하신 분들 영상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튜브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나와서 공문에 있길래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을 뿐입니다. 어차피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뭐 몰라도 돼요, 이 신청. 근데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꼭 그 상생국민지원금뿐만 아니라 5개월분 5달, 적어도 내에 4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소득이 줄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거 6월 기준으로 될 거니까 소급 적용되니까 빨리 하라라고 했던 게 진짜 공문에 나와버렸죠. 이렇게 어떤 게 뭔가 예측이 돼서 맞추면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댓글 달아서 또 안타까운 얘기를 막 하시면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아무튼 요거고요. 지급 대상 보겠습니다. 25만원이야. 이거 그냥 다 넘어가고요. 쓸데없는 얘기고, 아까 했던 얘기를 해서 지급 규모가 1인당 25만원, 그죠? 1인당 25만원. 그래서 여기 또 많이 물어보신 게 4인 가구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물결 표시 있죠, 이렇게. 요거 잘 보세요. 물결 표시입니다. 더 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당 25만원이니까. 자, 지원 절차 중요하겠죠? 자, 지원 절차. 성인인 경우에는요, 개별 신청 들어가고 개별 지급됩니다. 다시 한번, 성인인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야.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다고 볼게요. 자, 둘 다 아들, 딸이 뭐예요? 성인이야. 각자 갑니다. 각자. 근데 아들, 딸이 미성년이네? 그러면 보호자, 세대주. 세대주가 뭐예요? 두민등록 띄워보면 세대주 나오죠? 이런 분들이 세대 1이고. 그래서 세대주가 신청을 하고 세대주에게 줍니다. 미성년인 경우에는. 만약에 아빠가 세대주다 그러면은 아이들 거를 이제는 아빠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 얘기야. 성인과 미성년자. 자, 지급 방식은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통해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 카드 이렇게 줬었어요. 그죠? 거기에 넣어줬었죠. 먼저 긁으면 그 금액이 먼저 나갔죠. 이렇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지급 일정은요.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뭐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서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 협의를 통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방역 당국 협의를 통해 되냐면 작년에 그 전국민 재난금지 줬을 때 소비가 물론 은행도 많이 갔어요. 소비, 은행, 솔직히 말하면 주식 이렇게 예, 받으셔갖고 그 돈 갖다 주식 하신 분들 있고 저축하신 분들 있고 또 소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 방역당국과 협의가 무슨 얘기냐면 25만원 주면 분명히 이제 외식이라든지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방역당국이 쪼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게 되면 외식이나 소비를 하게 되고 외부에 나가게 돼서 어려워지니까 방역이 그래서 이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발제반증 몇 월 며칠 날 준대더라. 그거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자꾸 가짜 정보들이 돌면은 왜냐면 이게 온오프라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소득층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가짜 정보가 돌면은 타이밍을 놓쳐요.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죠. 7월 28일까지 정해진 거 없어요. 8월 하순쯤으로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의도 정리맨입니다. 뉴스처럼 신뢰 있고 유튜브처럼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그러면서 저의 장점인 딕션 좋고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실력으로 당당하게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구독보다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시고 더욱 건강하십시오. 저는 경제평론가 권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찾아뵐게요. 항상 팩트 있는 정보. 어제였나요? 어떤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친구 하도 답답해서 지인 추천으로 친구 추천으로 제 구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명확한 정보, 그죠? 답답함이 풀렸다. 예, 팩트 있는 정보. 예, 수박 겉털식이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죠.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공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정확하게. 예, 공문에 나온 내용을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도움 되시기를, 좀 답답한 이 더운 날 답답한 이 마음이 뻥 뚫리시기를, 저로 인해서 뻥 뚫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상생국민지원금 꼭 받으시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